그래서 매출의 영세는 몇 번이라고요? 5번이에요. 왜냐면 우리 영세가 세금 계산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5번에 얼마 넣어요? 100만 원 치시고. 그러면 지금 1번하고 2번은 다 넣은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몇 번 해야 돼요? 이제 3번. 요게 키포인트예요. 3번이. 왜냐면 1번, 2번은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요 3번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3번은 10번에다 넣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 있잖아요. 세금계산서 여기 보시면 일반하고 고정 있죠. 예, 요 고정의 뜻이 뭐냐면은요 이거 구별 앞으로 하셔야 돼요. 고정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자산? 유형자산. 무슨 자산이라고요? 유형자산. 근데 지금 얘는 원재료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 일반에다 넣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 800이에요? 마이너스 800이에요? 마이너스 800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800에 마이너스 얼마요? 80 치세요. 왜 마이너스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몇 번 공제했으니까 2번. 됐습니까? 이러고 끝나면 참 좋은 시험 문제인데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고 전산세무 2급에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가산세. 무슨 세요? 가산세. 이것 때문에 전산세무 2급 시험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포기할 만큼의 난이도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문제 풀다 보면은 90% 이상 나오던 게 나와요. 나머지 10%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안 나오던 게 나오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부분 점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몇 점인지는 몰라요. 근데 부분 점수는 있어요. 왜냐면 7점짜리인데 하나 틀렸다 그래서 7점 다 날라가면 합격률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합격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합격률 조정을 부분 점수 갖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합격률을 좀 떨어뜨릴 거면 부분 점수를 좀 짜게 주는 거고 합격률을 올릴 거면 부분 점수를 좀 어떻게 줘요? 넉넉하게 주고. 근데 이거는 왜 가능하냐면 우리한테 알려준 적이 2번인가 3번밖에 없어요. 요거 맞으면 몇 점, 요거 맞으면 몇 점 이렇게 나온 적이 몇 번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추가로 전표 입력하죠. 3점이면은 1, 2, 3번이 3점이겠죠. 맞죠? 하나당 1점씩.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한데 정확하게 몇 점이다라고 나온 적은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할 거예요? 가산세 할 거예요. 앞에 보세요. 요거는 제가 드릴 거예요. 이따가 프린트를 해서 앞에 보세요. 일단 저희가 주로 보는 가산세가 있어요. 제일 많이 요즘엔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눌러주세요. 여기 26번. 여기 26번 누르면 요 옆에가 가산세로 바뀌죠. 맞죠? 예. 요 옆에다가 넣는 거예요. 계산을 해서. 근데 문제는 그 계산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보세요. 제일 첫 번째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지연 제출 가산세라고 있어요. 요건 안 적으셔도 돼요. 제가 이따 드릴 거예요. 요건 예정 신고 누락했을 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예정 신고가 있고 무슨 신고가 있죠? 확정 신고가 있죠. 그래서 예정 신고 누락하면은 요거를 발행을 하는 거고 전자세금 계산서 전송은 제외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는 건 어떤 회사만 만드는 걸까요? 뭐가 있는 회사? 세금 계산서가 있는 회사가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전송을 하죠, 국세청에.
그럼 국세청에 전송하면은 국가에서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국가에서 알고 있으니까 학계표를 안 내도 뭐 하겠다?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 잘해라? 전송 잘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서는. 그 다음에 모든 세금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고요. 매출 과세. 그 다음에 매출 영세. 그 다음에 매입과세 중에서는 이중공제랑 과다환급. 요렇게 세 가지만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신용카드는 세금계산서가 아니죠. 맞죠? 그러면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세 가지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급가액 곱하기 3 나누기 1000인데 요건 안 외우셔도 돼요. 여기 있어요. 1000분의 3 있죠? 그 다음에 똑같은데 지연제출이라고 안 하고 제출불성실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제출불성실 가산세. 요거는 예정신고가 아니고 무슨 신고예요? 확정신고예요. 무슨 신고라고요? 확정신고.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예정 때 잘못했을 땐 3이죠. 확정 때 잘못하면은 5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예정신고가 중요하다, 확정신고가 중요하다? 확정신고가 더 중요해요. 왜냐면 확정의 뜻이 뭐예요? 정확하게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확정을 거꾸로 하면 정확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부정확하게 했어. 그러면 세금을 더 많이 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안 외워도 돼요. 왜요? 여기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요즘엔 이거 두 개 잘 안 내요. 왜 안 내냐면 요즘에 우리 이거잖아요. 대부분 다. 전자세금 계산서. 그래서 요즘엔 좀 안 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지금은 계산하셔야 돼요. 거기 보세요. 1번. 1번에 얼마 있죠? 공급가액. 4월 8일 거. 4월 8일 공급가액 얼마 있어요? 1000만원 있어요. 얼마 있다고요? 1000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얼마 있어요? 2번 공급가액 100만원. 3번 얼마 있어요? 800 있죠. 그래서 1000에 100에 800 더하면 얼마예요? 1900이에요. 얼마라고요? 1900 곱하기 5 나누기 몇이요? 1000. 이렇게 해서 계산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할 거예요. 시험 볼 때까지. 그래서 1900 곱하기 5 나누기 몇이요? 1000. 그럼 얼마 나와요? 95,000원 나와요. 이거 할 때만. 이거 할 때만. 왜냐면은 여기 보세요. 이중공제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죠? 몇 번만 빼라 그랬어요? 한 번만. 가산세를 내는 이유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잘하면 가산세 낼 일 있다 없다? 없다. 잘못했으면 가산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마이너스를 해주면 세금 내야 될 게 늘어요 줄어요? 줄죠. 그래서 요거 계산할 때에는 마이너스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넣는 건 대빵 쉬워요. 여기 보이세요? 67번? 67번 있죠? 아까 얼마라 그랬죠? 1900이라 그랬죠? 얼마라 그랬어요? 1900. 여기에다 1900 치세요. 그리고 엔터 치면 자동으로 떠요. 떠요, 안 떠요? 뜨죠? 근데 이거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쓰는 프로그램은 자동 계산이 되지만 여러분들 회사 가서 쓰는 거는 자동 계산이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시험 볼 때에는 인터넷 못 들어가니까 외워야 되지만 회사 가서는 모르면 인터넷에다가 쳐도 되고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에다 뭐 해도 돼요? 전화해도 되죠. 아니면 세무사 사무실한테 돈 조금 주면 걔네들이 알아서 다 해요, 안 해요? 해요. 시대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금 누락했죠. 맞죠? 그 다음에 이중공제했죠. 그러면 신고 똑바로 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죠. 그러면 국가가 아이고 신고 잘못하셨습니다로 끝이에요? 더 내놓으래요? 더 내놓으래요. 그거를 신고불성실 가산세라고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러니까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를 이해하셔야 되냐면은요.
내가 이걸 왜 내느냐. 이거를 이해하시면은 찾기가 조금 더 어때요? 수월하죠. 그래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내가 잘해서 잘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납부세 곱하기 10%. 몇 프로요? 10%. 그 다음에 감면인데 감면 외우셔야 돼요. 감면 뭐 해야 된다고요? 외워야 돼요. 이 감면이 올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감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달은 90% 빼줘요. 몇 프로요? 90%. 3개월은 75% 빼줘요. 그 다음에 6개월은 50% 빼줘요. 그 다음에 1년은 30% 빼줘요. 그 다음에 1년 6개월은 20% 빼줘요. 그 다음에 2년은 10% 빼줘요. 그러니까 결론은 몇 년 안에는 신고해라? 네, 2년 안에. 그러면 깎아줄게. 왜 깎아줘요? 자진납세 했으니까. 근데 시험은 요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몇 개월이야? 3개월. 그 다음에 우리 납부세액 어떻게 구해요? 매출세액 마이너스 뭐요? 매입세. 맞죠? 30초 드릴 테니까 납부세액 구해보세요. 지금 1번, 2번 한 번만 갖고 하는 거예요. 3개 갖고만. 앞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4월 8일 날 매출세액 얼마 있었죠? 100만 원 있었죠. 그 다음에 6월 14일은 세액 없죠? 무슨 요리니까? 영세율이니까. 여기에 키포인트는 매입이에요.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얼마예요? 80이죠. 맞죠? 그럼 마이너스는 뭐예요? 플러스예요. 그래서 얼마 되는 거예요? 180. 이게 제 일부러 시킨 거예요. 왜냐면 이 이중공제 문제가 없어요. 거의 아마 오늘 풀고 없을 거예요. 진짜 많이 풀지 않는 이상 한 3, 40개 기출문제를 풀어야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만큼 풀 여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현재.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구해야 돼요. 그래서 몇 프로 빼준, 몇 프로 세금 낸다고요? 10%.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가 거기 보시면 1기 확정 신고죠. 원래 1기 확정이 7월 며칠까지죠? 25일까지죠.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몇 월 며칠 날 발견했대요? 10월 25일. 그러면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그래서 25%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여기 75%라고 써줬죠. 75%만큼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에서 75 빼면은 몇 프로만 세금 내면 되는 거예요? 25%. 그래서 요거 빨리 외우세요. 내일 오실 때 요거 외워갖고 오셔야 돼요. 오늘이야 제가 계속
같이 풀 거니까 상관없는데 내일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푸세요. 그 다음에 맞추고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내일 오실 때 요건 외우셔야 돼요. 이따 드릴 거에 포함되어 있어요. 참고로. 그 다음에 계산기 꺼내세요. 이거 계산하세요. 일부러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부터는 계산기 많이 써야 되거든요. 앞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180에 몇 프로요? 10%에 25% 하면 얼마 나와요? 45,000원. 앞으로 계산기 계속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납부세 그 신고불성실이 있죠. 우리는 71번이에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신고는 했는데 일부 잘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실무에서도 대부분 날짜 맞춰서 신고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간혹가다 빼먹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시는 거냐면 180만 원 앞에 치세요. 그러니까 항상 앞에 들어가는 건 이 금액에다가 곱했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180만 원에 곱해서 얼마 나왔죠? 4만 5천 원 나왔죠? 그러면 요 뒤에는 얼마 치는 거예요? 4만 5천 원. 그리고 하시면서 이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무슨 생각 많이 하냐면 어려워. 다 어려워해요. 진짜 이것 때문에 전산세무 2급 안 보는 분들 실제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냥 몇 번 해보고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면 돼요. 어차피 그 밥에 그 나물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신고 안 했으니까 이것도 안 했겠죠. 납부. 맞죠? 그래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세 곱하기 미납일수 곱하기 2.5 나누기 만. 아까 납부세액 얼마 나왔어요? 180 나왔어요. 얼마 나왔다고요? 180. 거기 2번 문제 보세요. 2번 문제 끝쪽에 미납일수는 며칠이라고 써있죠? 90일. 그래서 여기에 며칠이요? 90일. 곱하기 2.5 나누기 몇이라고요? 만. 계산기 두드리세요. 그래서 왜 계산기 갖고 다니는지 아시겠죠? 세무는 계산기 없으면 못 풀어요. 180 곱하기 92 곱하기 2.5 나누기 몇이요? 만 하면 41,400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입력하시는 거냐면 여기 납부불성실 있죠. 여기에다가 얼마 쳐요? 180 쳐요. 그 다음에 요게 바뀌었어요. 요 앞에 보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에다 일단 180 쳐요. 얼마 치라고요? 180.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제가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여기에다가 2020년 7월 25일 치세요. 치셨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다가 2020년 10월 25일 치세요.
치셨습니까? 네. 그러면 72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다음에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계산 다 해요. 41,400원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여기에다 날짜 쳤죠. 근데 이 날짜랑 여기 미납일수 보이세요? 이거랑 지문에 나오는 날짜랑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쳤더니 92일 나왔는데 지문에는 90일로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기에다 날짜 치시면 안 돼요. 날짜 치면 안 되고 그냥 여기에다가 180 쓰고 뒤에다 그냥 얼마 치면 돼요? 41,400원 쳐도 돼요. 어차피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뭐만 맞으면 돼요? 답만 맞으면 돼요.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두 가지만 내는 거예요. 매출의 영세랑 매출의 수출만. 다른 애들은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영세율 적용되는 게 두 가지거든요. 영세하고 뭐요? 수출.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74번에. 그래서 공급가액 곱하기 5 나누기 1000 곱하기 간면. 아까 제가 간면 이렇게 적어드렸죠. 한 달 안에 신고하면 몇 프로 빼주겠다? 90%. 3개월은 75%. 6개월은 50%. 1년은 30%. 1년 6개월은 20%. 2년은요 10% 라고 아까 적어드렸었죠. 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우리는 여기죠. 네. 아까 영세 얼마 있었어요? 네, 100만원 있었죠. 그래서 100만원 곱하기 5 나누기 몇이요? 1000 곱하기 25% 두드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100만원 곱하기 5 나누기 몇이요? 1000. 그 다음에 몇 프로 가면 25%는 얼마 나와요? 1250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여기 앞에다 얼마 넣어요? 100. 그리고 여기 5,000원 나오죠. 이게 프로그램의 문제가 뭐냐면 간면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은 계산 공식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간면에서 아까 얼마 나왔어요? 1250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목표는 이걸 맞추는 게 아니에요. 맞추면 당연히 제일 좋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가산세 가기 전까지는 다 맞추는 게 1차 목표예요. 그 다음에 가산세 하다 보면은 쉬운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완벽하게 하나하나씩 하는 게 목표지 당연히 다 맞으면 100점이니까 행복은 한데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30분에 그 뒤에 거 계속 볼게요.